제1장 골목길의 마법. 카메라가 천천히 흑백 사진 위를 훑어간다. 좁은 골목길,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골목 어귀에는 구멍가게 간판이 삐뚤빼뚤 걸려있다. 에이, 요즘 애들은 모르지. 우리 어릴 때는 말이야. 나레이터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컬러로 바뀌며 1980년대 동네 골목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주인공 민수 10세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나온다. 교복 바지는 무릎이 다 해져 있고 운동화는 이미 바닥이 뚫렸지만 표정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밝다. 동네 골목만 나가도 세상 모든 게 다 있었거든. 오락실? 없어도 됐어. 골목이 곧 오락실이었으니까. 민수가 골목 어귀에서 친구들과 만난다. 철수, 영희, 순이까지 총 4명의 골목대장들이다. 이들의 하루는 언제나 모험으로 가득하다. 오늘은 뭐하고 놀지? 철수가 주머니를 뒤진다. 동전 몇 개가 전부다. 딱지치기. 민수가 외친다. 책가방에서 두꺼운 딱지들을 꺼내 보인다. 우유갑지로 만든 것부터 두꺼운 포장지로 겹겹이 접은 것까지 이건 그들만의 보물이다. 골목 한복판에 앉아 딱지치기가 시작된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딱지가 뒤집어진다. 환호성이 터진다. 이때만큼은 그들이 세상의 왕이다. 그때 그 시절 돈 한 푼 없어도 하루 종일 놀았지. 골목 하나면 온 세상이었어. 구슬치기로 이어진다. 동그란 구슬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각자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 민수는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독특한 자세, 철수는 한쪽 눈을 감고 정확히 조준하는 스나이퍼식이다. 야, 내 구슬 건드리지 마. 영희가 소리친다. 그녀의 구슬은 특별하다. 안에 꽃무늬가 들어있는 예쁜 것이다. 이때 골목 저편에서 아주머니가 나타난다.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박씨 아주머니다. 아이들은 순간 얼어붙는다. 너희들 또 여기서 놀고 있구나. 나중에 공 차다가 우리 집 유리창 또 깨면 어쩔 거야?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이미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목에서의 놀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곳은 그들만의 왕국이니까. 제2장 구멍가게의 비밀 1막- 인물 소개. 따르릉. 구멍가게 문에 달린 방울이 울린다. 민수가 10원짜리 동전을 꽉 쥐고 들어간다. 가게 안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하다. 과자, 문방구, 장난감, 심지어 어른들 담배까지. 아저씨, 껌 2개 주세요. 민수가 당당히 말한다. 구멍가게 사장 김씨는 안경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젓는다. 2개는 안 돼. 하나만 사. 10원으로 2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하나 주세요. 민수가 실망하며 말한다. 김 사장은 웃으며 껌 하나를 건네준다. 얘야, 돈 모으는 게 쉬운 줄 아냐? 아저씨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고. 구멍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다. 동네의 정보센터이자 아이들의 상담소이며 때로는 피난처이기도 하다. 김 사장은 누가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누네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지, 심지어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 민수야, 너희 엄마가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하던데 저녁은 먹고 다녀라. 김 사장이 자상하게 말한다. 어떻게 하세요? 민수가 놀란다. 아저씨가 모르는 게 어디 있냐. 동네 일은 다 안다고. 이때 철수와 영희가 달려온다. 민수야. 문방구 앞에 새로운 뽑기 기계가 들어왔대. 새아이가 문방구로 달려간다. 반짝이는 뽑기 기계 앞에는 벌써 아이들이 모여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행운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마법의 기계다. 이번엔 대박 날 거야. 순이가 동전을 넣는다. 기계가 돌아가고 꽝! 종이 쪽지가 나온다. 역시 모든 아이들이 한숨을 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민수가 마지막 10원을 꺼낸다. 이번엔 정말 될 거야. 동전이 들어가고 기계가 돌아간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그리고 꽝! 아! 민수가 머리를 쥐고 괴성을 지른다. 하지만 곧 웃음이 터진다. 이것도 추억이 될 거니까. 제3장 다방의 어른 세계 2막- 갈등의 시작. 골목 끝에 있는 청춘 다방에서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방을 바라본다.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금지된 어른들만의 세계다. 어른이 되면 저기서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거야? 철수가 궁금해한다. 우리 아빠가 거기서 기분이 쏘구시하면서 커피 마시던데. 영희가 말한다. 아이들은 다방 창문 밑에서 몰래 엿듣는다. 안에서는 어른들이 동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누가 승진했다. 누네 집 애가 시험을 잘 봤다. 물가가 올랐다는 등등. 요즘 애들은 참 버릇 없어졌어. 우리 때는 어른 말씀에 무조건 네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한다.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유리창을 깨놓고도 사과도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는 철수와 눈을 마주친다.
지난주에 축구하다가 실수로 박시집 유리창을 깬 게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하다. 그 애들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잘못하면 어른들이 다 혼냈는데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뜬다. 어른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섭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생각에 잠긴다. 정말 자신들이 버릇없는 걸까? 골목에서 노는 게 잘못된 걸까? 민수야, 괜찮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응.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까? 글쎄.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건데. 철수가 고개를 갸웃한다. 이때 골목에서 공 하나가 굴러온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다. 민수가 공을 주워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다. 혹시 또 어디 창문을 깨뜨릴까봐. 제사장 골목의 위기 이막 마이너스 갈등 심화. 야, 축구하자. 순이가 공을 들고 나타난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의 골목은 아이들 차지다. 하지만 민수는 주저한다. 혹시 또 유리창 깨면 어떡하지? 에이, 조심히 하면 되지 뭐. 철수가 공을 빼앗아 차기 시작한다. 골목 축구가 시작된다. 전봇대가 골대이고 맨홀 뚜껑이 페널티 구역이다. 아이들만의 룰이 있고 그들만이 아는 필살기가 있다. 철수야, 패스. 민수가 외친다. 공이 날아온다. 민수가 받아서 슛을 준비한다. 이때다. 쿵. 공이 민수의 발을 떠났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공은 골대가 아닌 옆집으로 날아간다. 아, 안 돼. 모든 아이들이 외친다. 쨍그랑. 박시집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아이들은 모두 얼어붙는다. 어머, 또 깨졌어. 박 아주머니가 집에서 뛰어나온다. 앞치마를 두른 채 화가 잔뜩 난 표정이다. 도망쳐. 철수가 외친다. 아이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민수만 그 자리에 서 있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야, 민수야. 빨리 와. 영희가 뒤돌아보며 손짓한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일 수 없다. 양심이 발목을 잡는다. 너, 거기서. 박 아주머니가 민수를 향해 다가온다. 또 너희들이구나. 이번엔 도망 안 갈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죄송하다고?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너희 부모님 집에 오늘 꼭 오시라고 해.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제오장 공포의 등짝 스매싱 이막 마이너스 위기고조. 집으로 돌아가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다. 보통 때 같으면 5분이면 도착할 집인데 오늘은 30분이나 걸렸다. 골목 여기저기를 빙빙 돌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어떡하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집 앞에 도착했지만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안에서는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소리인데 오늘은 무서울 따름이다. 민수야, 왜 문 앞에서 그러고 있어? 빨리 들어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엄마. 왜 그렇게 풀이 죽었어? 어디 아픈 데라도. 엄마가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댄다. 이때 문이 두드려진다. 똑똑똑. 누구지? 엄마가 문을 연다. 박 아주머니가 서 있다. 안녕하세요. 민수 엄마시죠? 할 말이 있어서. 민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다.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박 아주머니가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유리창이 깨진 것,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 다른 아이들은 도망갔는데 민수만 남았다는 것까지. 민수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정말요? 민수야, 이게 사실이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죄송해요, 엄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유리창 값은 제가 물어드리겠어요. 엄마가 깊게 고개를 숙인다. 박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집안은 묵직한 침묵이 흐른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녁 준비를 계속한다.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는다. 엄마, 화 안 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엄마가 돌아본다. 화가 나 있지만 그보다는 실망한 표정이다. 민수야, 엄마가 제일 화나는 건 내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요? 지난번에 유리창 깬 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잖아. 그게 더 속상해.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다. 매를 맞는 것보다 엄마의 실망한 눈빛이 더 아프다. 제6장 진짜 공포의 정체 이막 마이너스 반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민수는 밥맛이 없다. 아빠가 일해서 돌아오면 더 큰일이 날 게 뻔하다. 따르릉.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빠가 돌아왔다. 여보, 나왔어.
아빠의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 민수는 방에 숨고 싶지만 엄마가 부른다. 민수야, 아빠한테 인사드려. 아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민수,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민수는 귀를 기울인다. 여보, 민수가 오늘. 엄마가 사건을 설명한다. 아빠의 반응을 기다리며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린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수가 도망 안 가고 남아 있었다고? 아빠가 묻는다. 네. 다른 아이들은 다 도망갔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아빠가 말한다. 그럼 잘했네. 예. 엄마가 놀란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진 게 대견해. 민수는 문틈으로 몰래 바라본다. 아빠가 웃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한 건 잘못됐어. 민수야, 나와봐. 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온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민수를 무릎에 앉힌다. 민수야, 아빠도 어릴 때 유리창 깬 적 있어. 정말요? 그럼. 그런데 아빠는 도망갔어. 용기가 없어서. 근데 너는 남아있었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고마움의 눈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네, 아빠. 그때 진짜 공포는 귀신도 아니고 부모님 등짝 스매싱도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었다. 제7장 동네의 따뜻함 3막- 클라이막스.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박 아주머니 집을 찾아간다. 손에는 엄마가 챙겨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깊게 인사한다. 어머, 민수야. 박 아주머니가 놀란다. 무슨 일로 왔니? 어제 유리창 깨뜨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내민다. 박 아주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어머, 이런 것까지. 민수야, 들어와서 주스라도 한잔하고 가렴. 아, 괜찮아요. 민수가 사양하려 하지만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 끈다. 집안에서 박 아주머니가 말한다. 민수야, 아주머니가 어제 너무 화를 냈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놀 곳이 골목밖에 없잖아. 요즘 아이들 놀이터도 별로 없고. 박 아주머니가 창밖을 바라본다. 아주머니도 어릴 때는 골목에서 맨날 놀았어. 그때는 어른들이 야단쳐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정말요? 그럼. 그리고 말이야, 어제 너 혼자 남아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요즘 애들은 다 도망가기만 하는데. 민수가 뿌듯해한다. 앞으로는 공찰 때 좀 더 조심하렴. 그리고 혹시 또 실수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아주머니가 너무 화내지 않을게. 정말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집을 나서며 민수는 깨닫는다. 어른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들도 한때는 아이였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엔 그때의 추억이 남아있구나. 골목으로 돌아오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민수야. 괜찮아? 영희가 달려온다. 어제 많이 혼났어? 철수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야. 괜찮아. 민수가 웃는다. 진짜? 다행이다. 순이가 안도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놀자. 민수가 제안한다. 당연하지. 모든 친구들이 동의한다. 제8장 영원한 추억 3막- 결말. 몇 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골목에서 놀던 추억은 점점 옛 이야기가 되어간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있다. 어느 날 민수가 옛 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많이 변했다. 구멍가게는 편의점이 되었고 다방은 카페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놀고 있다. 다만 놀이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박 아주머니가 집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다. 민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어머, 민수야.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해야지. 그런데 요즘도 가끔 아이들이 공 차다가 유리창 깨뜨려. 그럴 때마다 너 생각이 나더라. 제가요? 그럼. 혼자 남아서 사과하던 무슨 말이야. 그때 정말 기특했어. 민수가 웃는다.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추억이다. 구멍가게. 아니,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김 사장님은 여전히 계신다. 다만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다. 민수 아니야? 어머, 이렇게 컸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때 10원 들고 껌 사러 오던 꼬마가. 시간 참 빠르네.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한다.
요즘 애들은 용돈이 많아서 10원짜리 껌 사는 애는 없어. 그때가 좋았는데. 저도 그때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생각한다. 그때는 가진 게 없었지만 웃음은 넘쳤고 불편했지만 정이 있었다. 동네에서는 다 가족 같았다. 어른들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아이들도 순수했다. 지금은 모든 게 편해졌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어디 갔을까? 민수가 집에 도착해서 일기장을 꺼내 적는다. 오늘 옛 동네를 다녀왔다. 많이 변했지만 추억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절 우리 동네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람 냄새가 났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잘못을 저지르면 함께 혼내주었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였던 것 같다. 창밖을 보니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걷고 있다. 나쁘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그 시절의 순수함이 그립다. 그 시절 우리 동네, 당신의 기억은 어떤가요? 민수가 혼자 중얼거린다. 그리고 웃는다. 언젠가 자신도 아이들에게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따뜻한 추억으로 말이다. 골목길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것이 바로 그 시절 우리 동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